최근 되게 뜨거운 캐릭이죠. 리메이크 확정. 그것도 스타레일에서 엘리시아입니다. 자, 엘리시아. 붕괴서드 최고의 인기 캐릭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비단 붕괴서드뿐만 아니라 서브컬처 게임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캐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엘리시아의 인기는 물론 외모 때문이 제일 크겠지만, 엘리시아 스토리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 엘리시아의 진가는 스토리에, 서사에 있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엘리시아 스토리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 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낙원이라는 스토리가 굉장히 후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요. 기껏 그 앞에 스토리를 다 알고 가도 낙원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빡세. 그래가지고 아마 스토리를 다 본 사람들도 이거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리를 다 이해한 사람이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건 이구동성으로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낙원 스토리는 붕괴서드 역대 최고의 스토리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역대 최고 스토리, 붕괴서드 낙원의 진주인공인 엘리시아 연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공부하면은 기원전, 기원후라는 게 있잖아. 여기도 똑같아. 붕괴에도 기원전, 기원후가 있어요. 기원후는 이제 여러분이 붕괴에서도 딱 처음 로그인 하시면 초반에 나오는 스토리 있지. 키아나 나와가지고 이제 여왕강림 딱 찍고 마지막 수업 딱 찍고 했던 그 스토리가 이제 기원후 스토리인데, 기원전은 그럼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갈 스토리입니다. 붕괴서드에서는 구문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에 말 그대로 진짜 과거 문명인 거죠. 왜 알아야 하냐? 간단해. 엘리시아가 구문명 사람이니까. 얘가 이제 약간 붕괴에서는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옛날 위인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애국가에 나오네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엘리시아가 보호하사 우리 붕괴 만세 이러는 애인데, 근데 이제 이런 엘리시아가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 있던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고아원에서 자랐다 하면은 아무래도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아이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엘리시아도 어렸을 때부터 풍파를 겪고 다사다난하게 살았겠구나.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엘리시아는 고아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애정을 진짜 한 몸에 받으면서 되게 애지중지하게 자랍니다. 맨 처음에 말했죠. 붕괴서드의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슈퍼스타의 재질이 있었던 거야. 맨날 마을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장기 자랑을 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개인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엘리시아가 살았던 마을 있지. 이 마을이 도시랑은 되게 먼, 되게 외곽에 위치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은 별일 없이 맨날 그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그런 어르신들이었는데, 이런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장기 자랑을 막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엘리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 손녀가 되는 거지. 여기 마을이니까 이제 주민 손녀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엘리시아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어린 엘리시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대사건이 여기서 하나 터져요. 붕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사실 붕괴 현상, 이 붕괴서드 세계관에서는 붕괴라는 재난이 있어요. 붕괴는 이제 스토리에서 뭐 복잡하게 설명하긴 해. 발전하는 문명을 뭐 멸하고 뭐 허수 재규격화 뭐식갱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비 사태 있죠. 그거라고 보면 돼. 이따구로 생긴 애들이 주변에 보이는 건 뭐 건물이건 자동차건 전봇대건 뭐 다 부수고 사람들 감염시키는 게 붕괴 현상입니다. 애들이 이제 나와서 깽판을 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붕괴 현상이 엘리시아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붕괴 현상 자체가 대사건은 아니었어요. 대사건은 이제 이 붕괴 현상을 수습하러 온 단체, 불을 쫓는 나방이라는 데거든요. 얘들이었습니다. 얘들은 뭐냐? 이제 세스코야. 이 새끼들이 자꾸 몰려다니면서 이제 바퀴벌레처럼 자꾸 깽판 치고 다니니까 결국 이제 참다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역업체를 만든 거예요. 불을 쫓는 나방이라는 방역업체를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얘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업체랑은 좀 달랐어. 얘들 이제 뒷배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구문명이잖아. 기원전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국제기구가 있었어요. UN. 진짜 UN이 있었어. 그리고 이 UN이 불을 쫓는 나방의 뒷배였습니다. 얘들이 이제 등에 3개를 업은 애들이었던 거지. 결국 이제 이 UN이 뒤를 봐주니까 이 불을 쫓는 나방은 혼자서 대붕괴 세스코 정책을 독점하면서 세계국급 조직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뭐 아무튼 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직 사람들이 이 마을에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기로 파병을 온 거예요.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붕괴 현상 맞고 사람들 이제 신체 검사를 좀 해주고 이렇게 일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왜 대사건이냐? 이때가 이제 엘리시아, 이 어린 엘리시아가 처음으로 마을 밖에서 온 존재를 본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시아는 이제 이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마을 밖에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엘리시아는 처음에 말했듯이 슈퍼스타 끼가 있었죠. 활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을 밖에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순간 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이후로 엘리시아는 탈출각을 봅니다. 고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타이밍을 재요. 문제는 얘가 너무 어렸어. 이때가 기껏해야 10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응애 엘리시아를 고원쌤들이 독립하게 두겠어요. 꼬맹인데. 근데 놀랍게도 아니야. 아무리 애가지거리고 나가서 잘 살지도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아이를 존중해주겠다. 우리 엘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서 독립을 허가해줍니다. 놀랍게도 싫어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좀 놀랐는데 감동 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아원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애 하나 나간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진짜 나간다, 입 하나 줄였다, 이랬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엘리시아는 고아원에 나오게 됩니다. 배낭 하나 딱 메고 독립을 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을에 나온 엘리시아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점점 그 마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 슬슬 이제 다리가 아려오고 배가 고파질 때쯤 엘리시아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요. 도시, 그것도 야경. 평생 조그만 마을에서만 살던 엘리시아한테 이 도시의 야경, 야, 얼마나 감동적이겠냐. 근데 이제 이렇게 느꼈던 감동도 잠시. 엘리시아 얘는 10살 치고 이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저 도시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었어. 난 지금부터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놀랍게도 싫어요. 여기 나오죠. 이제 나만의 낙원 찾겠다고. 벌써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땅을 찾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는 이렇게 나만의 낙원을 찾겠다는 명목하에 세계 일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시아의 세계 일주는 좀 남달랐어요. 유명한 세계일주 책 하나 있잖아요. 80일간의 세계일주라고. 이거는 이제 엘리시아 앞에서 주름 잡지도 못해. 엘리시아는 무려 세계일주에 8년을 투자합니다. 고원에서 준 종잣돈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8년을 걱정 없이 세계일주 하면서 잘 살아요. 물론 이 8년간의 세계일주도 끝은 있었어. 8년 뒤에도 여느 날처럼 이 세계일주를 하고 있었던 엘리시아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하나 들어온 거야. 불을 쫓는 나방의 로고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불을 쫓는 나방에서 약간 신병 모집하는 그런 홍보 포스터였어요. 1차 대전 때 미국이 만든 I want you 포스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느낌의 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이제 UN 등이 없고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직원이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집 공고 낸 거야. 그리고 엘리시아는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이제 8년 동안 세계일주하면서 땅 봤으니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앞불싸 이제 엘리시아가 이 불을 쫓는 나방에 들어오자마자 부문명에서는 진짜 졸라 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2차 붕괴. 2차 붕괴가 터져버린 거야. 물론 이제 이 2차 붕괴는 아니에요. 이 2차 붕괴는 이제 기원 후에 일어난 2차 붕괴고, 지금부터 내가 말할 거는 이제 엘리시아 시절, 기원 전에 일어난 2차 붕괴입니다. 둘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붕괴는 이제 대붕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붕괴 현상이 이제 좀비 사태 같은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많고 많은 붕괴 현상 중에 간혹 가다가 붕괴 에너지에 감염된 사람이 붕괴의 신, 붕신의 간택을 받고 슈퍼 좀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좀비를 여기서는 율자라고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념의 율자, 번개의 율자, 공간의 율자, 이렇게 모모의 율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율자는 방금 말했다시피 붕신의 간택을 받은 일종의 슈퍼 좀비잖아요. 아까 말했던 붕괴수 있지, 얘들. 이런 조무렉이랑은 격이 달라. 주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붕신 직속 라인이다 보니까 얘가 힘을 빵빵하게 줬어. 그리고 이제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일반적인 붕괴 현상이라고는 못하겠다, 따로 분류를 하자 해서 대붕괴라고 불리는 겁니다. 초반에 그 엘리시아가 겪었던 붕괴 있죠. 그거는 이제 찌끄레기 붕괴고, 지금 말한 이렇게 차수 들어간 붕괴 있지, 이건 이제 대붕괴. 2차 붕괴는 이제 두 번째 대붕괴라는 소리야. 문제는 이제 엘리시아 있죠. 얘 방금 취업했잖아. 신입이란 말이야. 근데 2차 붕괴 최전선에 투입이 돼버립니다. 총 쏘는 법도 안 알려줘놓고 바로 총알 바자라고 보내버려요. 미친놈들이죠. 자, 근데 엘리시아 재능충이었습니다. 슈퍼 유망주. FM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10%. 총이 없으면은 활로 대체한다. 바로 그냥 화살 한 방 딱 날려가지고 제2율자 뚝배기를 깨버려. 데뷔전이 지금 월드컵, 챔피언스 리그 이런 중요한 대회 결승인데 거기서 결승골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결승에서 골 받고 우승시킨 놈이야. 바로 그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엘리시아는 순식간에 불이 쫓는 나방에서 인싸가 됩니다. 그냥 인싸도 아니고 초 인싸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엘리시아가 만난 사람이 여럿 있어요. 2차 붕괴 진압의 1등 공신이니까 불이 쫓는 나방 회장도 보고 디렉터도 좀 만나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중 하나가 메비우스였습니다. 얘가 누구냐? 이제 구문명의 과학자 3대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비우스, 메이, 빌브이인데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비우스가 이제 약간 생명과학자, 근데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예요. 맨날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매 실험만 해. 순해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순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메비우스는 굉장히 또라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입니다. 맨날 이제 이상한 약 만들어가지고 임상 실험하고 사람이랑 붕괴수랑도 막 섞어도 보고 그런 인체 실험도 좀 하고 이런 애예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붕괴서드의 프랑켄슈타인. 문제는 미칠 거면 이제 확실하게 미쳐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중간하게 미쳐있어. 미친놈인데 인간미 있는 미친놈이야. 그리고 이제 엘리시아는 이 메비우스의 인간미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엘리시아가 이제 인싸라고 했잖아요. 엘리 이제 외향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비우스는 내향형이란 말이지. 맨날 실험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있는 그런 아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기 오지게 빨아먹습니다. 맨날 와서 귀청이 굴어. 놀아줘, 나 지루해, 너 뭐하니, 이러면서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둘의 이제 악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이었냐? 3차 붕괴. 제3율자가 일으킨 이 3차 붕괴를 겨우 맞고 난 다음 날이었어. 자, 이 3차 붕괴. 이거는 이제 붕괴 현상이라는 게 공론화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르조는 남항에서 잔잔바리 붕괴 현상 포함해가지고 1, 2차 붕괴 같이 좀 굵직한 붕괴 현상까지 다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민간에서 정보도 안 퍼지게 말 그대로 원천 봉쇄라고 있었어. 근데 3차 붕괴부터는 그게 안 됐어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짜 작살이 나가지고 얘들도 이제 케어가 불가능해진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붕괴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다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이 났어. 뭔 뜻이겠어? 불을 쫓는 나방 있지. 이 구문명 지구방위에 대한 얘들 전력 손실이 크게 나고 병사들이 많이 죽어버려. 그리고 이때 이제 구문명의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전통의 밤이라는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파티거든요. 대붕괴 막은 다음날 하는 파티인데 이게 취지가 되게 슬퍼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약간 현실 도피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붕괴 놓을 거고 옆에 전우는 계속 죽어나갈 텐데 우리 진짜 딱 하루만 저거 싹 다 입고 그냥 대붕괴를 막아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자축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현실 도피, 정신 승리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날 이 3차 붕괴를 막은 다음 날 마침 부르주는 나방에 신입 2명이 들어옵니다. 케빈이랑 메이라는 애가 3차 붕괴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얘네 둘이 진짜 붕괴 역사에 남을 영입이었어. 얘네 둘 없었으면은 뭐 인류 구원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붕괴한테 쓸려서 게임 오버야. 낙원이고 뭐고 없어. 서버 종료.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애들이에요. 일단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풀밭에 누워가지고 꽁냥꽁냥 대면서 손잡고서 지금 있는 거 둘이 사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 오른쪽에 있는 이 보라색 머리 메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문명 과학자 3대장 중에 가운데 있던 애 걔잖아. 얘는 이제 부르주는 나방에서 싹싹 빌어가지고 스카우트한 친구예요. 부르주는 나방이 어떻게든 그냥 그 최고 대우의 옵션까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데려온 애야. 말 그대로 모셔온 애야. 과학자 3대장 중에 하나니까 너 제발 와주세요 이러고 모셔온 애거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서 메이보다는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남자애 하얀 머리 남자애 케빈의 어그로가 좀 더 끌릴 겁니다. 자, 케빈 카스라나. 얘는 유명하죠. 수식어도 많아요. 주존, 영웅, 뭐 많죠. 심지어 이제 엘리시아랑 같이 스타레일에도 나왔죠. 근데 이때 당시, 이 3차 붕괴 당시에는 범부였어요. 그냥 고등학생 1. 아까 이제 메이가 최고 대우의 옵션까지 붙여가지고 왔으니까 케빈도 뭐가 있었겠지 하셨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딴 거 없었고 그냥 떨리러 온 거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케빈 편에서 설명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케빈이랑 메이가 3차 붕괴 끝난 다음에 불조는 나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시아 있죠. 엘리시아 얘는 인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입생 환영회 이런 데는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얘네들 들어왔으니까 인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날이 3차 붕괴 끝난 다음 날이었으니까 그 전통의 밤 행사가 열린단 말이죠. 지금 행사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야. 너무 완벽한 상황이 지금 딱 벌어진 거지. 지금 엘리시아는 이 기회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2명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시아와 케빈의 만남이 여기서 이때 처음 성사가 된 거예요. 아, 이 복장 이거는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엘리시아가 메비우스 있죠. 아까 말한 그 메비우스한테 가가지고 맨날 놀리고 귀찮게 군다고 했잖아요. 이날도 똑같았어. 메비우스가 이제 맨날 자기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이제 이상한 실험만 하니까 엘리시아가 이제 자기 딴에는 기분 전환 좀 하라고 옷도 좀 갈아입고 하면 꾸며보라고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문제는 그 선물이 메이드복이었습니다. 얘도 정상은 아니야.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메비우스 표정 보세요. 예. 지금 개썩었죠. 자기 안 그래도 내향형인데 메이드복을 입으래. 미쳤다고? 입겠어? 바로 갖다 버려. 엘리시아 방 있죠. 거기 방문 앞에 그냥 던져버려 갑니다. 근데 이게 마침 파티 갈 때 입으로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엘리시아 눈에 딱 든 거야. 그래서 그냥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약간 시트콤 같은 사이라고 보는데요. 약간 아까 이제 악연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지독한 악연은 아니고 약간 이제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사이라고 보는데 재밌어 되게 둘이. 티키타카가 돼. 자, 근데 이제 구문명의 당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율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대붕괴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지. 막 4차, 5차, 6차 붕괴가 이제 차례대로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죽어나가고 대혼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문명의 본격적인 이 멸망의 서막을 알리는 붕괴가 하나 터지는데 7차 붕괴. 이건 이제 얘 화염의 율자가 일으킨 붕괴거든요. 얘부터 이제 막 율자 인플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율자가 그냥 미친 듯이 세죠. 전에 율자들이 이제 그냥 소총 들고 오는 거면 얘부터 갑자기 막 탱크, 전투기 이런 화력으로 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얘는 나오자마자 니값을 합니다. 얘가 이제 화염의 율자잖아. 딸깍 한 번에 그 호주 있죠. 그 호주 지역 쪽을 한 번에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본 부르조는 나방은 놀란 거지. 야,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이 딱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그냥 애들 소총 하나 쥐어주고 오토 돌리고 있으면은 피해는 좀 있어도 이제 어찌저찌 율자 뭐건 이제 따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돼. 조졌네? 해가지고 이제 부르주는 나방이 새 프로젝트, 반격의 서막을 올리는 프로젝트인 퓨전 솔저 프로젝트를 개시합니다. 자, 이 퓨전 솔저 융합전사라고도 하죠. 얘들은 이제 몸에 붕괴수 있지. 아까 보신 이렇게 이 못생긴 애들을 이식해가지고 사람이 붕괴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만든 애들이에요. 개조 인간이라고 보면 돼. 강화 인간, 캡틴 아메리카. 근데 이제 뭔가 익숙하죠. 붕괴수랑 사람을 섞는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본 거잖아. 아까 앞에서 들었잖아. 누가 떠오르는 그런 발상이잖아. 그 미친 매드 사이언티스트, 인간미 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메비우스. 사람이랑 붕괴수 섞는 그 윤리이시 결여된 실험 있지. 그게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융합전사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7일째 때문에 급하게 올린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이식 수술에 문제가 많았어. 일단은 성공률이 극악이었습니다. 그 0.1%라고 나와요. 굉장히 희박하죠. 지금 1000명 수술하면 1명 사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성공을 해도 부작용이 따랐어.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올 거예요. 신체 온도 영하 30도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수족냉증이 좀 심하게 걸린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제 케빈 부작용인데, 당연하게도 이제 이런 부작용은 융합전사 수술을 한 엘리시아한테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엘리시아의 엘프기, 이 엘프기가 사실은 수술 부작용이에요. 아까 그 엘리시아랑 케빈 처음 만났던 사진 있잖아. 그 메이드복 입고 있었던 사진. 거기 자세히 보시면 엘리시아 귀에 뾰족기가 안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융합전사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기피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결국 강행합니다. 왜?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야. 화염물자가 지금 본진 털어먹게 생겼어. 호주에서 슬슬 기어나올 준비를 해. 결국 이제 이 사진이 긴급 회동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좋댔어. 어떻게든 진행시켜. 하면서 이제 그 강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놀랍게도 이게 대히트를 쳐요. 신캐 출시하자마자 인플레 시작이었던 화염의 율자이죠. 그 화염의 율자를 케빈이 그냥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세 이어가지고 활률자까지 투보를 해. 야,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거 붕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호들갑을 떨면은 사람이 잘 안 된다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구율자가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얘가 이제 구율자거든요. 얘부터 이제 막 인플레가 미쳐들어. 지금 지금 2.3 버전, 2.4 버전 이건데 갑자기 프리나가 와버린 거야. 지금 막 진이랑 다이로크가 지금 엄대엄 대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리나가 왔어. 규격 외의 녀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결과는 이 녀석 혼자 구문명이 6분의 1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초래해. 다른 유저들은 뭐 기껏해야 도시, 좀 세면은 나라? 그 정도 날렸는데, 이 녀석부터 갑자기 기본 대륙 단위가 날려가 버린 거지. 인플레가 지금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갑자기 융합전사의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왜? 이제 구율자가 구문명 6분의 1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부족해져요. 식량이 증발을 했어. 농지, 저장소 다 사라졌어. 진짜 본격적으로 아포칼립스 세계관 터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융합전사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주변에 널린 게 붕괴 에너지라 알아서 에너지가 차요. 말 그대로 진짜 태양광 패널의 인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열 받아가지고 에너지 때우는 것처럼 붕괴 에너지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때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죠. 이거 굶어 죽나, 수술하다 죽나, 확률은 반반인데 그러면 개조 한번 해보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져버립니다. 이제 융합전사 지원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 전역이 세지니까 붕괴가 점점 골치가 아파진 거야. 아씨, 안 그래도 지금 케빈, 엘리시아 이런 애도 상당히 빡셌는데 지금 수가 더 많아지네. 야, 이거 정상화 좀 해야겠다 하면서 11율자를 딱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말해요. 야, 내가 너한테 저 융합전사 놈들 카운터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진짜 개사기지?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능력 가지고 저 융합전사를 싹 다 쓸어버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융합전사들은 이 11율자의 카운터 빔을 맞고 전멸을 당해요. 여기 있는 이 13명을 제외한 모든 융합전사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이제 여기서는 제약의 참극이라고 불러요. 자, 뭐 아무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 비록 이제 그전에도 피해는 계속 있었지만 이번 거는 야, 장난이 아니야. 개쳐 말렸어 그냥. 멘탈이 터져. 특히나 이제 브리조는 나방의 임원진 5위층 애들의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야, 이거 조졌는데 썰렌각이 제대로 보여. 롤로 치면은 지금 쌍둥이 포탑 터진 거니까 우왕좌왕하기 시작해. 결국 조직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끝났다, 그냥 손 놓자 하는 쪽이랑,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은 보자 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해.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의견 대립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 공방까지 가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간인은 어떻게 되겠어? 여긴 더 최악이야. 지금 안 그래도 개처 발려가지고 지금 사기는 바닥이지, 희망은 없지, 윗대가리들은 싸우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지쳐가지고 서로 탓하기 시작해요. 지금 사회 전체가 지금 붕괴 직전까지 몰린 거야. 붕괴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다가 붕괴하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엘리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는 지금 인류를 사랑하고 율자랑도 안 싸웠으면 좋겠고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싶고 그런 유토피아를 이루고 싶어 하는 애인데,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갈등 조장되고 지금 개판이 났잖아. 이 중에서 되게 슬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엘리시아는 마냥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행동력 하나 대단하거든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 계획이 바로 13영웅 제도예요. 흔히 이제 붕어끼들이 말하는 영웅 이거 있죠. 이게 이 13영웅에서 온 거야. 붕괴서드 낙원뽕의 결정체, 붕괴서드 낙원뽕의 주역인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13영웅 제도가 정확히 뭐냐, 이게 이제 약간 구심점이라고 보면 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 13영웅이 새로운 구심점이 돼가지고 중심을 잡아준다. 인류 최후의 보루인 융합전사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상징성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연유로 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획을 받아든 보이층, 이 임원진 애들의 대답은 No.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혈사 반대랍니다. 진짜 죽어라 반대예요. 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자존심.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고위층이 구심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영웅들이 구심점이다. 이거는 이제 지들 실책 인정하는 꼴이거든. 우리는 실패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영웅들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꼴이란 말이야. 자존심이 상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력 공포증. 사실 이게 메인이야. 얘들이 진짜 무서워한 거는 이거였어. 이게 정확히 뭐냐?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융합전사들은 고위층한테 약간 인간 병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고위층은 애들을 그냥 무기로 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웅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자아 의지를 가진 무기들이 한 곳에 모여버린다? 와, 이거 애들이 만약에 합심해서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누가 막아? 쫄렸던 거지. 뭐 앞에 거는 그냥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본인들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권을 때려버립니다. 얘는 뭐 미친놈이고 얘는 뭐 분조장이고 얘는 너무 어리고 얘는 뭐 미래 계획이 없고 이러면서 막았어. 결국 이제 엘리시아도 애들이 이제 말 안 통할 거 아니까 빠르게 포기해. 빠르게 포기하고 대신 다른 안건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안건이 바로 과거의 낙원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낙원 스토리가 낙원 스토리라고 지어진 이유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거의 낙원 계획은 또 뭐냐? 이건 이제 약간 후대를 위한 커닝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원이 이제 약간 데이터 세계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약간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세계거든. 거기다가 붕괴에 대한 정보, 붕괴에 대한 경험, 붕괴에 대한 공략법 이런 거를 다 남겨. 그런 다음 이거 USB에 담아가지고 후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망했지만 후대는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고위층은 이것도 빠꾸를 매겨요. 이유가 뭐냐? 예산이 들어가. 매트릭스 세계 같은 거 구축하려면 예산 엄청 들어가. 어떻게든 막은 거야. 미쳤다고 지금. 우리 세계도 바빠 죽겠는데 5만 년 뒤를 위한 투자는 너무 이르다 하면서 이것도 거부권을 때려버립니다.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계획은 모두 엎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엘리시한테 구원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에덴. 얘는 이제 융합전사거든요. 융합전사인데 근데 이제 융합전사 되기 전에 수술받기 전까지는 구문명에서 약간 연예인, 모델, 디자이너 이런 예술계에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 구문명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심지어 이제 방금 말했듯이 연예인, 디자이너 이렇게 많이 했잖아. 투잡, 쓰리잡, 포잡 이렇게 많이 뛰어났잖아. 쌓아둔 돈까지 많았어. 구문명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애였던 것이. 끝까지 얘한테 돈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이 말해요. 와가토모 에리시아요. 이니시에노 라크에노 걔가 그가 빠꾸 먹었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와타시가 대신 내줄게 이러면서 사비를 털어서 과거의 낙원 프로젝트에 후원을 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원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과거의 낙원에 엘리시아랑 나머지 영웅들은 기억체라는 걸 만들어서 넣어둬요. 기억체는 뭐 정신활동으로 생겨난 심리적 이미지를 뭐 어쩌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클론 만든 거야. 과거의 낙원이 이제 매트릭스 세계 같은 데라 하잖아. 이제 거기다가 애들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넣어둔 거야. 얘들은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얘들 담아둔 그 USB만 멀쩡하면 뭐 세계가 멸망하던 물에 잠기건 화산이 터지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현 문명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엘리시아는 이 후대를 위해서도 내실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불사 이런 엘리시아의 노력은 붕괴한테는 한 줌짜리였어요. 아까 이제 말했죠. 이미 지금 전세 기울어지고 설엔 쳐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역시나 얼마 안 가서 구문명은 최후의 보루가 사실상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태를 초래해요. 제약의 참극 거치고 12일자까지 거쳐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너덜너덜해진 구문명인데 붕괴 얘가 인정머리 하나 없이 13유자를 떡 하고 내버린 거야. 전혀 가다듬을 틈도 없이 그냥 바로 13유자를 맞은 거지. 특히나 이제 이 13차 붕괴가 구문명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붕괴였거든요. 왜냐? 이제 이 13차 붕괴 때 엘리시아가 죽어요. 전사해버립니다. 되게 갑작스럽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이때 이제 엘리시아가 죽어버립니다. 아이씨 그럼 뭐냐. 엘리시아 스토리인데 엘리시아가 죽었어. 그럼 이대로 끝이야? 엘리시아 완이야? 아니에요. 비록 진짜 엘리시아는 이제 이때 죽었지만 엘리시아는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아까 그 엘리시아가 과거의 낙원에 넣어둔 기억체 있죠. 클론? 걔로 나와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는 이렇게 죽었고 전사를 했고 엘리시아를 잃은 구문명은 어떻게 되겠어? 홍철 없는 홍철팀, 팥없는 호빵, 안구 없는 찐빵. 결국 이제 애들은 마지막 율자 종원의 율자입니다. 얘한테 막타 맞고 멸망을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시아의 과거. 사실상 이제 구문명의 역사죠. 솔직히 이제 지금 저거 다 듣고 낙원 민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엘리시아 뿐이라는 게 좀 한정적일 뿐이지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엘리시아 서사가 낙원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구문명이 멸망하고 5만 년이 흘러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원 후예요. 예, 현문명.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붕괴 주인공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붕괴 주인공들 중에 여기 있는 애, 이 오른쪽에 있는 보라머리 여자애 라이덴 메이라고 합니다. 메이는 이제 자막 나가는 거 보시면 아마 한글일 거예요. 예. 구문명에 있었던 케빈 여친인 그 메이 있죠? 그 MEI 걔랑은 아예 다른 친구야. 약간 동명이인이라고 보면 돼.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그냥 동명이인 취급하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 라이덴 메이 있죠? 이 라이덴 메이, 우리는 이제 이 라이덴 메이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라이덴 메이만 알아도 됩니다. 진짜 얘만 알면 돼. 여러분이 만약에 낙원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은 몰라도 되는 거야. 얘네 둘은 낙원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메이만 나오지 애들은 안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메이가 과거의 낙원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낙원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이 사이에 일이 되게 많아요. 이리저리 맞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도 좀 하고 배신도 좀 하고 많은데 이건 이제 엘리시아 영상이니까 넘기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 라이덴 메이가 현문명의 율자로 변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번개의 율자로 변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율자라고 하면은 붕괴 간부, 붕괴 좀 센 따까리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메이는 이제 붕괴 통수치고 붕괴의 반대편인 인류편에 서가지고 붕괴를 막아내는 친구야. 이제 구문명이랑 다르게 이 현문명에서는 율자들이 붕괴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붕괴 회사 복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거의 한 반 정도는 이제 인류 쪽으로 변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붕괴 입장에서는 이 미치고 팔짝대는 노릇이지.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야. 기껏 자기가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금 다 퍼줬는데 이 녀석들이 지금 알맹이만 쏙 빼먹고 바로 퇴사해버린 거니까 우르르 치면 이제 회사 임원급 사람이 상무, 전무 이 정도급 사람이 회사 기밀정보 담겨있는 파일들 있고 해외로 날라버린 거거든요.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가 인류편에서 붕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메이가 이제 한창 붕괴수 뚜각 패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웬 이상한 놈이 하나 서 있습니다. 붕신이었어. 여기는 이 회색이 붕신이거든요. 딱 걸린 거야. 대표가 직접 찾았어. 메이 이제 개쫄아요. 왜? 여기 센 척하고 있는데 사실 쫄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붕신 입장에서는 메이는 배신자죠. 비밀정보 들고 날라버린 산업 스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신자 녀석 응징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쏩니다. 아이언맨처럼 레이저를 딱 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레이저 막혀버립니다. 메이가 이제 번개의 율자잖아요. 번개의 율자라 가지고 이제 패시브로 전자파, 자기장 이런 거 막 두르고 있단 말이야. 그거 못 뚫고 튕겨나가요. 메이 이제 눈 질끈 감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딱 튀겨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메이가 이제 당황해요. 씨 뭐지 이거? 버그인가? 이러고서 이제 붕신을 딱 봅니다. 근데 붕신 이미 튀었어. 메이 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이제 메이는 그래서 이런 기묘한 경험을 하고 현실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현실로 돌아온 메이는 이 경험을 당시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곳 요르문간드라는 데거든요. 거기 대장,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르문간드의 주존 케빈에게 말하러 갑니다. 케빈 얘는 이제 구문명 때 안 죽고 살아가지고 현문명으로 왔어요.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케빈 편에서 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케빈한테 물어봅니다. 붕신 만난 썰 풀고 튕겨나간 썰 풀고 하면서 이제 묻고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붕신이 이렇게 약한데 구문명 율자들은 왜 조종당했던 거냐, 이 녀석들 사실 허접 아니냐, 되게 약한 놈들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케빈 귀찮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막 밖에서 1000명 네겐 트로피 이런 애들하고 지금 싸우고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얘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붕신이 뭐냐면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귀찮게 굴어. 너무 힘들어. 머리가 너무 아파. 결국 이제 케빈은 메이한테 야 메이 나 힘들어. 야 너 차라리 저기 내 뒤에 그 과거의 낙원이라고 있거든. 거기 들어와가지고 영웅들 기억차한테 물어봐. 나 이미 5만 년 묵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나 그 썩은 물이거든. 그러니까 저기 그 안쪽에 쌩쌩한 5만 년 전 기억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짬 처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이가 과거의 낙원으로 딱 들어간 거지. 그러나 낙원에 들어오자마자 메이는 벽에 부딪힙니다. 영웅들이 다들 경계하는 눈치야. 뭐 이해는 돼. 메이는 이제 율자고 얘들은 구문명 사람들이잖아. 율자한테 멸망을 당한 애들인데 메이를 경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아무리 메이가 인류 편으로 돌아섰다지만 붕괴를 배신했다지만 종자는 여전히 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웅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메이를 반갑게 맞이해준 기억체가 있었어요. 엘리시아의 기억체. 낙원에 있는 이 엘리시아만큼은 의외로 메이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낙원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붕괴소드 딱 들어가가지고 50렙 찍고 과거의 낙원 처음 들어가면은 시작하는 스토리가 이때부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과거 스토리고 이 이후부터가 이제 메인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좀 빡세요. 여기가 이제 낙원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곳이거든요. 일종의 튜토리얼. 어느 정도였냐면 초반에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회사 구간이라고까지 말이 돌았던 그런 낙원의 저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가 이제 사실상 영웅들 자기소개하는 곳이거든요. 자기소개랑 이제 과거사 소개하는 곳인데, 자, 과거사. 우린 이미 엘리시아 과거사 1편에서 했죠. 사실상 우린 지금 튜토리얼을 다 끝낸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린 지금부터 이 폐사 구간을 건너뛰고 개꿀잼 구간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 이제 메이한테 갈 거예요. 메이가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할 거 있어가지고 낙원으로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역시나 쉽지 않았어. 아까 안 그래도 율자로서 경기한댔잖아. 근데 이제 기껏 친해져가지고 이제 말을 섞어봐도 뭐라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얘들이 이제 구문명 사람이잖아요. 세대 차이가 그냥 미쳐 돌아가. 지금 여기 봐봐. 슬램덩크를 모르거든요. 2014년에 올라온 건데 슬램덩크를 몰라. 20년만 차이 나도 지금 뭘 말하는지 이해하기 빡센 그런 시대인데, 자 5만 년 차이 이거는 단순히 지금 단어 몇 개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하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게 용할 정도로 개빡세요. 결국 이제 메이는 점점 지쳐간 거지. 아이씨 이거 뭐하러 들어왔지 이거? 주전 이 녀석 이거 나 바꿨네. 힘들어가지고 짠 때렸네. 이러면서 점점 포기각을, 점점 빡종각을 잽니다. 근데 이때 이 빡종각 나오는 메이가 불쌍했는지 메이의 귀에 믿기 힘든 소식 하나를 넣어줘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거든. 뭐였냐? 이제 이 낙원에 구문명 제13율자가 숨어있다. 진짜 율자. 당사자인 그 율자가 낙원 어딘가에 지금 숨어있다는 소리였어. 자, 율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놀랐을 텐데 이제 메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지금 눈이 돌아가는 거야. 야, 이건 찐이다. 지금까지는 다 간접 정보였는데 이거 실물 인터뷰가 가능하다? 아, 이거 게임 끝이거든요. 그냥 싹 다 구속시켜. 게임 끝이야 이거. 그냥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붕신한테 조종당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가 아, 역시 주존이야. 주존이 낙원으로 가란 데에는 다 기쁜 뜻이 있었어. 역시 우리 주존. 이러면서 구문명의 13율자 그 당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13율자의 정체가 사실 ようやくここに来たのね。ではもう一度自己紹介をするわ。火を追うが第2位、シンガのエリシア。もう一つの肩書きはすでに分かってるのよね。けど本当の意味で第13律者の前に来た時ねえ、気分はどう？ 엘리시아. 이거 율자였어 알고 보니까. 이제 엘리시아가 13율자 사건 때 죽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인류한테 죽었던 거야. 구문명 13율자로 변해가지고 궁극 쪽으로 넘어간 거라 역으로 이제 인류한테 토벌 당했던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아이러니한 거는 짓을 두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율자가 됐고 왜 율자가 됐고 언제 율자가 됐고 등등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메이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이제 메이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야.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낙원에 궁금증 풀로 들어온 건데 새로운 궁금증이 오히려 생겨버렸으니까 어이가 없지. 지금 폭대로 다가 혹 붙였거든? 단전에서 그냥 지금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가 엘리시한테 13율자한테 질문할 게 많았으니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라? 밤이 깊었네. 어쩔 수 없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내 물어봐야겠다. 늦었으니까 내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벼로 갑니다. 진짜 다음날 물어보겠다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음날이 됐어. 드디어 이제 엘리시아의 그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메이가 이제 딱 들으러 갑니다. 약속 장소로 가요.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조용해. 분명히 내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대면서 오디오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조용한 거지. 알고 보니까 지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린 지 한참이 지나가는데 엘리시아가 아직 안 온 거야. 메이가 낙원 들어온 이후로 계속 맨날 메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쫑알쫑알 관심 주던 엘리시아가 마침 이날 메이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메이 이제 불안하지. 혹시 튀었나? 얼마나 흑역사길래, 얼마나 말해주기 싫길래 튄 거지? 하는 마음에 이제 엘리시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얼마 안 가서 저 멀리서 영웅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모여있는 거를 발견해요. 아, 쟤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하면서 진짜 딱 갔는데 어라?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 영웅들 지금 죄다 막 정색 빨고 자기들끼리 지금 심각한 대화를 막 나누고 있어. 메이가 왔는지도 몰라. 지들끼리 지금 막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메이는 여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시아가 죽었다. 엘리시아의 데이터가 낙원에서 완전히 삭제가 됐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엘리시아는 2번 죽은 거죠. 실제로도 죽고 기억체로도 죽고 그냥 기구한 운명이야. 2번 죽은 거야 그냥.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엘리시아 데이터를 삭제한 애, 죽인 애가 나옵니다. 누구냐? 현문명의 12율자. 이 현문명의 12번째 율자인 침식의 율자였던 거예요. 자, 이 침식의 율자 되게 뜬금없죠. 엘리시아 죽인 거는 둘째치고 낙원은 어떻게 들어온 거냐? 지금 밖에서 주준이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지금 철통보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냐? 알고 보니까 궁부의 신 있잖아요. 동신. 얘가 이제 메이한테 레이저 쏜 그거 있잖아. 그게 이제 사실은 막힌 게 아니었어. 막힌 게 아니라 사실은 막히는 척하면서 메이한테 침식의 율자의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심은 거예요. 약간 이제 우주선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 우주선이 보시면 대기권 막 통과할 때 부품 몇 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거 같은 거야. 그 레이저가 이제 그런 부품인 거고 우주선의 본체 있죠. 그 제일 조그만 거. 그건 이미 대기권을 통과한 거야. 여기서는 이제 침식의 율자죠. 침식의 율자는 이미 메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괜히 붕신이 아니야. 붕신까지 올라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낙하산이 아니야. 근데 이제 메이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 녀석 막았다.
내가 붕신이 이겼다. 얘 허접이네. 역시 나 대황 라이덴 메이. 이러면서 낙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메이가 낙원에 들어온 뒤에 이 침식의 율자 인격은 메이를 떠납니다. 떠나서 낙원의 컴퓨터를 슬슬 장악하기 시작하며 점점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지.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침식의 율자였지. 얘가 엘리시아를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여기서 좀 잠자코 있다가 힘만 좀 키우고 나가려고 했거든. 에너지만 이렇게 쭉 빨아먹고 나가서 이제 진짜 사람들 죽이려고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낙원 밖에서 이 침식의 율자의 존재를 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밖으로 못 나오게 낙원이랑 현실이랑 연결을 끊어버려요. USB를 뽑아. 낙원에 지금 고립이 되어버린 거지. 퇴로가 막힌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생존 본능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퇴로가 봉인당한 것만 해도 패닉이 오는데 이 낙원에는 율자마저 1대1로 개패버릴 수 있는 그런 한따까리 하는 융합전사들이 13명이나 있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보통 극한까지 몰리면 못할 짓도 합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죠. 지금 침식의 율자도 똑같았던 거야. 퇴로는 막혔고 이 영웅들은 언제든 날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무서웠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침식의 율자는 역으로 선제 타격을 합니다. 영웅들의 구심점인 엘리시아 있죠. 이 엘리시아의 데이터를 삭제시킴으로써 선제 타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시아가 죽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남겨진 영웅들 있죠. 또 우광좌왕 하는 거야. 아이씨 이거 얘 또 죽었네. 우광좌왕합니다. 심지어 이제 영웅들이 침식의 율자가 진범인 거 알기 전에 자기들끼리 의심하면서 갈등도 있었단 말이죠. 진짜 지금 완벽하게 구문명 멸망 당시의 루트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지. 붕괴는 공격하는데 지금 4분까지 일어났으니까 지금 최악인 거야. 자, 근데 이제 기억체 영웅들 있죠. 이 기억체 영웅들은 현실이랑 달라요. 얘들이 이제 5만 년 동안 낙원에 있다 보니까 철이 들었어. 이 침식의 율자가 범인인 거 밝혀지자마자 바로 휴전. 야, 우리 공사 구분하고 급한 불부터 끄자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침식의 율자를 토벌하기 위한 방법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이제 뭐냐? 대케빈 무장 666호입니다. 이게 이제 낙원 데이터 무차별 복구 불가 어쩌고 뭐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강제 삭제 키예요. 지금 이제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먹통이니까 그냥 컴퓨터 초기화하자 이런 거라 보면 돼. 문제는 이게 이제 컴퓨터 초기화하기 때문에 낙원 안에 있는 영웅들의 데이터 있죠. 얘들도 같이 사라집니다. 바이러스 지우는데 뭐 중요 문서, 플래시 게임 진행도 이런 거 다 같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심지어 이제 백업 파일도 없어가지고 완전 끝이야. 복구 못해요. 미친 짓이죠 그냥. 하지만 그럼에도 영웅들은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애들이 지금 서로 합이 잘 안 맞고 그나마 있었던 리더까지 지금 사라졌다지만 얘들 전부 종국의 목표는 붕괴로부터 이긴다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웅들은 자기들은 이미 죽은 그런 기억체일 뿐이니까 밖에 있는 현실에 있는 저 현문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침식의 율자와 동기여진하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 12명이 이제 딱 가오잡고 이제 아자 화이팅 하고서 이제 데키빈 무장 딱 발동시키려고 하는데 얼라리 발동이 안 돼. 알고 보니까 이 데케빈 무장 있죠. 지금 데케빈 무장 사진 나오지. 지금 봐봐.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엘프 기고 하니 핑크 머리고 하니 누가 봐도 그분이랑 엘리시아랑 비슷하죠. 작동 권한 역시 엘리시아한테 있었습니다. 엘리시아가 눌러야 돼. 근데 지금 엘리시아 죽었잖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죄다 침울해하고 있어요. 아씨 가오 다 잡았는데 초쳤어. 아 짜증나. 너무 짜증나. 그러면서 이제 침울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저 멀리서 수라는 애가 튀어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여기. 아무튼 엄청 뛰고 있어. 수는 이제 영웅 중에 하나죠. 얘가 이제 와가지고 말을 하나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 엘리시아를 부활시킬 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엘리시아 어떻게 부활시키는지 이제 설명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낙원에 있는 영웅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인데 기억체라고 불리잖아. 이 말은 즉 뭐야? 아무리 낙원이 데이터 세계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웅들을 구현하고 있는 건 바로 얘들이 가진 기억이라는 소리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짤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짤이죠. 여기 짤에 보시면 바탕화면 지금 죄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이제 낙원은 달라요. 낙원은 이제 뭐냐? 여기 배경은 데이터야. 배경은 데이터인데 여기 사람 셋 있지. 얘네 셋. 이 셋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낙원이라는 이 배경은 데이터지만 영웅들 개개인의 데이터는 그들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면서 물론 이제 자신에 관한 기억이 제일 많긴 하겠지만은 타인에 관한 기억도 가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학생이면 이제 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관한 기억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야? 여기 있는 이 12명의 영웅들 또한 엘리시아에 관한 기억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시아의 기억을 끄집어낼 경우 기억체 엘리시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대충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뿔싸 여기서 큰 변수가 발생해. 침식의 율자 있지. 이 침식의 율자가 데케빈 무장 666호의 존재를 눈치채고 이거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엘리시아만 작동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얜 여기가 데이터 세계라는 점을 이용해서 엘리시아를 모방하기 시작해.
이렇게 포도맛 엘리시아, 이로치의 엘리시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아마 좀 추리력이 좀 있는 사람이면은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침식의 율자는 어떻게 엘리시아를 모방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침식의 율자가 엘리시아를 죽일 때는 모방할 시간이 없었어. 애초에 엘리시아 죽일 때는 지가 먼저 죽을까봐 패닉 와가지고 급하게 죽인 거란 말이야. 엘리시아 뭐 흔적을 뭐 훔치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모방을 할 수 있었냐? 알고 보니까 이제 침식의 율자가 낙원을 점점 침식하면서 다른 영웅들의 데이터까지 동시에 침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웅들이 가지고 있던 엘리시아의 기억 또한 침식의 율자가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엘리시아를 모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 영웅들이지. 이 영웅들은 선택을 해. 지금 자기들 기억 모아가지고 엘리시아 살리기엔 너무 늦어. 엘리시아 살릴 때쯤이면 이미 침식의 율자가 완벽하게 엘리시아를 모방해서 데케빈 무장을 장악할 거기 때문에 이미 땡이야. 게임 오버야. 그럼 결국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였죠. 침식의 율자가 자신들의 기억을 훔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즉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2명의 영웅들을 모두 스스로의 데이터를 소각해서 침식의 율자가 자신들의 머릿속을 훔쳐보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엘리시아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들이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커 카드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조커 카드냐? 이제 침식의 율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즉 이 낙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엘리시아에 관한 기억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이 낙원에 딱 한 명 있죠. 번개의 율자, 라이덴 메이. 메이가 엘리시아 부활 작전의 키플레이어로 나오게 돼요. 막중한 책임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의 결과는 대성공.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희생해가지고 침식의 율자가 엘리시아를 모방하는 걸 정지시킵니다. 심지어 이제 애들이 죽기 전에 침식의 율자 한 대씩 때리고 와가지고 침식의 율자 그로기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억으로 엘리시아를 부활시키는데 성공해요. あら、結局見つかっちゃったのね。待ちくたびれたわよ。久々の再会だからきちんと挨拶しましょう。はーい、私に会いたくなった？ 자, 이제 엘리시아 부활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데케빈 무장 666호 그거 빨리 발동시켜야죠. 침식의 율자 지금 아무리 그러기 상태라지만 언제 회복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 후딱 발동을 시켜야 돼. 자,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약속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엘리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지켜지지 못한 약속, 13차 분구의 진실. 아직 메이 못 들었잖아. 엘리시아 그 진실 아직 못 들었잖아. 물론 여러분도 못 들었고요. 엘리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는 데케빈 무장 작동시키러 가기 전에 먼저 메이한테 이 진실에 관해서 알려줘요. 결론부터 말하고 갈게요. 결론부터 말하고 가면 구문명의 13율자 있죠. 엘리시아는 태생부터 율자였습니다. 다른 율자들은 전부 이제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붕괴한테 간택당한 뒤에야 이제 율자가 되는 건데 엘리시아는 아니야. 엘리시아는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율자였던 거지. 이제 그 엘리시아가 어렸을 때 얘가 살던 마을에 붕괴 현상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린 엘리시아가 은연중에 일으킨 작은 붕괴였던 거야. 그리고 엘리시아가 그 마을을 떠난 것 또한 물론 이제 세상이 궁금해서인 게 제일 크지만 자기가 이 붕괴랑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눈치채서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쪼꼬미 엘리시아는 말이죠. 자기가 정확히 율자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냥 붕괴랑 내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눈치를 깐 거지 내가 정확히 율자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어. 일단 기본적으로 율자면은 인간성 하나도 없이 인류 부셔 이러면서 폭주를 해야 되는데 엘리시아는 오히려 인간성 덩어리였으니까. 자, 그럼 엘리시아가 본인이 율자인 걸 알아차린 시기가 언제냐? 융합전사 수술 이후였어요. 당시에 이제 융합전사는 말이죠. 수술한 뒤에 부작용이 따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시아는 아니었어. 엘리시아는 몸에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부 때 제가 엘리시아 부작용이라고 했던 그 엘프기 있죠. 이 엘프기. 이 엘프기도 사실 붕괴수 이식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융합전사 수술 이후에 엘리시아 얘가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따로 달았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엘리시아는 눈치를 까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이식받은 붕괴수는 이제 종말급 붕괴수. 붕괴수가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붕괴수인 종말급 붕괴수를 이식받았는데 이거를 부작용도 없이 그대로 발현했다. 그럼 결국 자기는 그 붕괴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인 상위격 존재인 율자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엘리시아는 본인이 율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부터 엘리시아의 멘탈 또한 같이 무너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시아는 말이죠.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좋아하고 그런 애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자기가 율자라면 지금 본인은 인류의 주적인 붕괴의 팬이 되는 거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율자라고 밝혔을
때 어떤 시선으로 볼지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율자인데 그럼 자기는 과연 인간인가 율자인가 이거에 관한 고민, 그리고 만약 자기가 인간도 율자도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불안함 등등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엘리시아는 갑자기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서 막히게 됩니다. 나의 권능은 뭘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화염열자는 이제 불 다루고 바람열자는 이제 바람 막 다루고 하듯이 율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잖아, 권능은. 그럼 과연 자기는 율자로서 뭘 가지고 있는 거냐, 내 능력은 뭐냐,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갑자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율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말이죠, 다른 율자랑은 차별화된 온전히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잖아요. 화염열자가 바람을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이 그런 고유 능력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엘리시아와 다른 율자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엘리시아와 다른 율자의 차별점. 다른 율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엘리시아는 가지고 있는 거 뭘까? 인간성이죠. 유레카. 엘리시아는 이걸 깨닫자마자 유레카 이러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인간의 율자다. 私の名はエリシア、最初の律者。その律者と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 불안함, 걱정 이런 거를 한 번에 그냥 떨쳐버리는 결론이 딱 나온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시아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 엘리시아가 이제 인간의 율자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인간의 율자라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맞는 말이야.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인간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였어요. 콘서트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별과 달이 보내온 신의 딸은 인간의 친구가 되길 원했다.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율자랑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생하는 사이가 되길 바란다는 그런 뜻이거든. 엘리시아는 비단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율자들도 인간의 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이 율자한테 고통받지 않고 율자도 인간한테 고통받지 않는 그런 공생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말이죠, 율자가 인류한테 시비를 걸면 안 돼. 지금 양쪽이 지금 박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율자가 딱 강림해서 지금 지구 부셔 인류 부셔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율자 이 녀석들부터 갱생을 시켜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율자를 어떻게 갱생을 시키냐? 여기서 이제 엘리시아는 가설을 하나 세워요. 이 가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붕괴 역사를 관통하는, 호요버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가설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카톨릭의 교리를 보시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굳이 뭐 카톨릭이 아니어도 불교, 이슬람교 이런 아예 다른 계열 쪽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문장일 거예요. 아무튼 간에 붕괴에도 이제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율자가 이제 붕괴에서 왔잖아. 죽으면 다시 붕괴로 돌아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붕괴의 근원지로 돌아간다인데 어쨌든 간에 엘리시아는 이걸 노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엘리시아, 여기가 이제 붕괴 근원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확히 뭘 할 거냐? 일단 죽어요. 일단 죽어. 일단 죽는 게 전제야. 안 죽으면 못해. 일단 죽습니다. 그럼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엘리시아는 지금 율자니까 붕괴 근원지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돌아간 다음에 이제 엘리시아는 뭐 하냐?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있지. 그 인간성. 이거를 흩뿌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붕괴 근원지에서 나오는 모든 율자들은 인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비록 붕괴의 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붕괴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붕괴의 근원지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조기교육 시켜주는 거야. 인간성 조기교육. 뭣도 모르고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인간 숙주 삼고 이제 난동 막 부리는 애들한테 인간성 조기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인류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약간 동물농장식으로다가 조기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시아의 가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생각한 엘리시아는 결정을 내립니다. 희생하자. 자, 근데 다시 돌아가. 그냥 죽진 않았어. 그냥 죽으면 너무 싱겁잖아. 자, 엘리시아는 이제 방금 말했죠,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를 아끼는 그런 애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막 분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싸우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막 제약의 참극이랑 12율자 막 이럴 때라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대던 그런 시기야. 엘리시아는 말이죠, 저 분열된 인류를 다시 통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뭐 많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공공의 적이죠. 특히나 상대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공공의 적. 지금까지 이제 인류가 율자들을 잡을 때는 큰 피해가 따랐어요. 심지어 이제 7율자 이후로는 인플레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졌잖아. 근데 만약에 엘리시아, 이 13율자를 토벌할 때 인류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를 한다면 민간인, 이 실상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직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엘리시아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하여 엘리시아는 자신의 이런 희생을 토벌로서 둔갑을 시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영웅들이 13율자를
분계서들을 토벌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하지만 진실은 엘리시아가 인간의 율자로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다 이거였던 거지. 13율자의 토벌은 거짓된 기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13율자 토벌을 가장한 엘리시아의 희생이자 이 13차 분계의 진실이었던 거예요. 자, 메이는 이제 이거 듣고 벙찝니다. 예, 자기가 율자가 되고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현 문명의 율자 대부분이 분계를 배신하고 인류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전부 엘리시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 막 이제 존경심이 생기고 막 우러러 보는 거지. 아마 이때부터 그 메이의 영웅병이 시작이 됐을 거야. 그리고 뭐 비단 메이뿐만 아니라 엘리시아도 비록 이제는 기억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희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이 끝내 해냈다는 그런 사실을 메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감회가 막스럽습니다. 자기가 이제 막 희생할 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가설에 불과했고 그냥 개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메이라는 결정체가 이렇게 딱 나온 거니까 아우 이뻐 죽겠지. 하지만 이제 둘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이제 침식의 율자가 그록이 풀려가지고 이제 기어 나올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데케빈 무장 666호 빨리 작동시켜야 됐어. 결국 이제 엘리시아는 메이를 이렇게 낙원 밖으로 배웅해주면서 서로 작별을 고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웅해준 다음 엘리시아는 데케빈 무장 666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침식의 율자한테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수많은 분계서대 유저를 물렸던 너로 인한 이야기죠. 아,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본다. もう落ち着きなさい。 아, 미모 보시죠 그냥.あなたって少し変わってるのね。まあそう怒らないで。 아, 이건 지금 시간을 돌린 거예요. 예. 아무리 지금 침식의 율자가 그로기에 걸렸었다고 해도 낙원 자체는 여전히 얘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낙원은 시간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もう泣いちゃうわよ。 지우기도 하고. 이 낙원에서 사실상 침식의 율자가 하느님이야 거의. 또 돌린 거죠. 결국 이렇게 삭제되나 싶었는데 사요나라 엘리시아. 悪いけどがっかりさせることになるわ。英傑たちの閉幕は盛大で美しくないといけないの。二人だけだと 온다. 少し寂しいわね。そうでしょ。愛しいエデン。 이토시 애들. そうね、エリー。始めましょう。最後の舞踏会よ。 이렇게 에덴도 오고 結局みんなを巻き込むつもりなのね。 메비우스도 오고 だからあなたが嫌いなのよ、エリシア。本当は嬉しいくせに。
今回は元に戻さないよ。あら、これで楽園の最後の運命 자, 이제 그 대사 옵니다. 그 대사 와요, こ 곧. れは歴史上類を見ない光景じゃろうな。僕たちの功績が未来を切り開くように 주존! 準備をお願いしますエリシア멋지러! 見て、彼らがあんなに誇らしげに生き、命で文明の生涯を奏でた。 これは英傑と呼ばれた人々の話。13人の出演者が経験した未完の旅。けどライトさん、あなたの道は続いてる。 명대사가 봐. そうでしょ。 또 그 대사가 나와요. 心のままに進みなさい。 심식을 이렇게 돌리지만 안 통하죠. 나아가래도. 나옵니다. 대케빈 무장 666호가 나옵니다. 死した者たちの墓を越え、私たちが作れなかった未来を。 많이 들어가. 이렇게 낙원은 사라집니다. 아, 곧. 아, 나온다. 아, 온다. 아. When a tree says a race, once and again, telling a story lost in time. The way it 진짜 starts, 순위 역순으로 보여주는 거 누가 생각할 건가? 미친놈이야 진짜. 네. never again making a story seem 하모니카. this way. We zero stars, but just when it 사쿠라 나오지 이제 동생이랑. 이러고 있고 이제 의사쌤. 들어야지 지금. 그렇지. 카드 이러고 있고. 에덴 노래하고 있고요. 아포니아 기도하고 있고요. 주존 빠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엘리시아와 영웅들은 낙원과 함께 퇴장을 하는 그런 스토리인 겁니다. 아우 멋지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담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약간 빨간 약 파란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영상에 나온 인간의 율자 엘리시아를 원하면 파란 약을 먹고, 아니다 난 진실이 궁금하다 이러면 빨간 약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 약 추천할게요. 그냥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나가는 걸 내가 추천할게. 빨간 약은 솔직히 좀 스포를 하자면 혈정달이 좀 엄청 들어가 있어가지고 추천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진실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계속 보시죠.
자, 빨간 넥타이. 아마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중간 엘리시아가 자기 정의할 때 최초의 율자이자 인간의 율자라고 한 이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죠. 사실 이제 엘리시아의 공식 율자 명칭은 기원의 율자입니다. 인간의 율자라는 이름은 이제 엘리시아가 자체적으로 정의를 한 거지 얘 진짜 명칭은 아니야. 얘 진짜 이름은 기원의 율자예요. 아니 그럼 엘리시아의 가설은 뭐고 현문명 율자가 인간성을 가진 이유는 뭐냐? 어떻게 엘리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냐? 놀랍게도 이건 우연입니다. 짜치긴 한데 진짜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기원의 율자의 권능과 맞물린 덕분에 발생한 우연이거든요. 이로 이제 설명하려면 먼저 운명의 실이라는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운명의 실이 뭐냐? 약간 보험이라고 들면 돼. 붕신이 율자가 자기 배신 때릴까봐 보험 들어놓은 거야. 얘가 이제 율자한테 운명의 실이라는 족쇄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자기 명령만 따르게 이렇게 묶어둔 거지. 이 때문에 이제 율자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싶어 해도 이 운명의 실이라는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붕괴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건데 문제는 이 운명의 실이 너무 사기야. 너무 오피였어. 붕신 얘가 지금 운명의 실 가지고 율자 이렇게 조종하면서 직국 부셔 우죽 부셔 하고 있는데 막을 놈이 없는 거지. 야 아무리 지금 인플레가 미쳐 돌아가도 대응 캐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대응 캐릭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붕신 위에 있는 애 허수나무라고 걔가 이제 딱 와가지고 야 붕신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 너무 사기다. 밸런스 패치 좀 하자 하면서 기원의 율자한테 이 붕신 카운터 능력을 딱 하고 줘요. 그리고 그 카운터 능력이 바로 모든 율자의 운명의 실을 끊을 수 있게 하는 운명의 실 커팅 그런 능력이었던 거지. 문제는 이제 이 카운터 능력의 발동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 그냥은 못 끊어. 그냥 끊어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이쪽이 사기가 돼버리니까 페널티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페널티가 바로 죽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죽을 때 나오는 에너지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약간 회광반조라고 보시면 돼. 죽기 직전에 나오는 그 초인적인 힘으로만 운명의 실을 끊을 수 있게 한 거야. 평소에 이제 기원의 율자가 출력하는 에너지로는 못 끊고 오직 죽기 직전에 발생하는 그 찰나의 에너지로만 끊을 수 있게 한 거죠. 자 근데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페널티 하나 더 있었어요. 미친놈이야 그냥. 기원의 율자는 말이죠. 이 능력의 존재를 모릅니다.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카운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한테 이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 버튼 숨겨놨어 허수나무가. 스킬을 이제 딱 발동하려면은 스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스킬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심지어 이제 이 스킬은 죽기 직전에 딱 한 번만 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엄청난 우연이 겹쳐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엘리시아가 해낸 겁니다. 율자와 인간이 같이 사는 세상, 율자와 인간이 공생하는 세상, 그거 하나만 보고 죽었잖아. 엘리시아는 죽기 전 그 은연중에 그 버튼을 누른 겁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엘리시아 서사의 끝이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